갑자기 내린 비로 물이 불면서 급류에 휩쓸린 여성의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색 작업에 370명과 소방장비 47대가 동원됐습니다. 부산시가 모든 가치 있는 자산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자산화해 거래하는 부산 디지털 자산거래소 설립에 구체적인 계획을 내놨습니다. 엑스포 개최지 결정이 약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정부와 부산시가 외교전을 펼치는 데 더해 시민들도 막판 유치를 위해 열기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추석 성수품을 불법 취급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들 업체는 미국산 냉동 쇠고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하거나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인증 표시를 부착해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비가 제법 쏟아질 땐 하천 산책로에서 빨리 벗어나야겠습니다. 호우특보가 내려진 상태에서 온천천 산책로를 걷던 한 여성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20분도 안 돼 산책로가 물바다가 됐는데 여성은 기둥을 붙잡고 구조를 기다리다가 끝내 사고를 당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수색대를 편성해 실종된 여성을 찾고 있습니다. 김한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20일 오후 5시 48분 온천천에서 한 여성이 고립되기 8분 전 인근 대보교의 CCTV 영상입니다. 산책로에 물이 차기 시작하더니 8분 만에 하천 주변의 불이 화면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10여 분 뒤 수위가 2m까지 올라갑니다. 불과 18분 만에 수심 2m가 될 만큼 물이 불어난 겁니다. 이처럼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온천천 산책로를 걷던 신원미상의 여성 A씨가 고립됐습니다. 산책로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A씨는 온천천역 건물 아래 기둥을 잡고 버티며 구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고요. 그때 차도 와 있었고요. 비명소리로 막 사람들이 힘내세요. 이러고 오 이러고 저쪽으로 사람들이 좀 시선이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A씨가 실종되기 1시간여 전인 지난 20일 오후 4시 30분 부산에는 호우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오후 4시부터 2시간가량 금정구에는 4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하천에 연결된 우수관에서 많은 양의 빗물이 유입되면서 온천천의 수위는 급속도로 높아졌습니다. 여기에 A씨는 도로 쪽이 아닌 하천 안쪽에 고립되면서 구조대원의 접근도 쉽지 않았습니다. 상류 쪽에서 170m까지 가가지고 진입로가 있었기 때문에 삭지 못하고 위급한 상황이 돼가지고 다시 주변에 있는 기둥을 잡고 로프로 묶어가지고 요구조 활동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요구조가 떠내려간 상황입니다. 실종된 여성 A씨를 찾기 위해 소방과 경찰, 해경 등 인력 30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또 수색 범위를 5km까지 확대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실종된 여성 수색과 함께 정확한 인적 사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블록체인 기술하면 떠오르는 자산,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인데요. 부산시가 모든 가치 있는 자산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자산화에 거래하는 부산 디지털 자산거래소 설립에 구체적인 계획을 내놨습니다. 거래소 설립을 시작으로 블록체인 산업을 부산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성장시킬 청사진도 제시했는데요.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디지털 자산거래소가 베일을 벗었습니다. 지난해 12월 거래소 설립 추진위원회가 출범한 지 10개월 만에 부산시에서 디지털 자산거래소 설립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한 겁니다. 원자재와 기금속, 지적재산권 등을 토큰화해 거래하는 4세대 블록체인 거래소를 만들겠다는 것.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모든 가치 있는 자산을 토큰화한 후 작은 단위로 나눠 24시간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는 기능이 핵심입니다. 거래소가 설립되면 디지털 자산을 개인 지갑으로 옮겨 실제 일상생활 속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가 실물에 갖고 있는 모든 자산이 블록체인으로 인해서 디지털 증표화가 되어지면 그게 등기부등본 같은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굉장히 손쉽게 24시간 안전하고 편리하게 거래될 수 있는 세상이 오는 거죠. 또 뭐 특별하게 이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나는 가치 있다고 하면 거래되는 세상이 열리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산시는 정부의 규제에서 자유로운 상품 영역부터 디지털 자산 거래를 시작하고 거래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부산 디지털 자산 거래소는 분권형 거버넌스를 표방합니다. 민간 주도 거래소와 달리 예탁 결제와 상장 평가, 시장 감시 기능을 각각 별도 기구로 분리하고 상호 견제를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부산시는 10월 중순부터 거래소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추진해 올해 안에 거래소 법인을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시는 거래소 설립을 시작으로 부산시를 블록체인 기술을 선도하는 최첨단 도시로 만들겠다며 블록체인 청사진도 제시했습니다. 부산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펀드를 조성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성장시켜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부산시를 블록체인 규제 자유특구에서 글로벌 혁신특구로 승격시키기 위해 중기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디지털 대전환 흐름에 맞춰 부산시가 진정한 글로벌 금융 허브로 거듭나겠다는 원대한 청사진이기도 합니다. 부산이 테스트베드이자 수출의 전초 기지로서 블록체인 산업을 조선 반도체를 잇는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키워나가겠습니다. 전 세계 디지털 자산 시장 규모는 약 2,300조 원, 100% 민간 자본으로 설립되는 부산 디지털 자산 거래소의 승패, 역량 있는 민간 기업이 얼마나 많이 참여하느냐에 따라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엑스포 개최지 결정이 약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한민국 부산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이탈리아 로마가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와 부산시가 외교전을 펼치는 데 더해 시민들도 막판 유치를 위해 열기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최지는 오는 11월 28일 국제박람회기구 181개 회원국의 비밀 투표로 결정됩니다. 1차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 득표한 도시가 나오지 않으면 3위가 탈락하고 2일 2위가 결선 투표를 진행합니다. 이탈리아의 경우 지난 2015년 엑스포를 개최했기 때문에 다시 유치할 가능성은 적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부산시와 정부는 부산과 리야드가 불과 몇 표의 근소한 차이로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다고 판세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1차에서 리야드에 지더라도 2차 투표까지 가서 로마로 향했던 표심을 부산으로 확보해 승기를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막판 뒤집기가 필요한 상황. 정부의 외교전에 더해 부산에서는 전국민적인 유치 열기를 높이기 위한 시민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과 경남, 울산 지역 4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함께 연대하기로 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앞선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부산, 울산, 경남의 연대를 통해 국민적인 관심과 유치 열기를 고양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다. 이들은 동남권 전체의 발전을 위해 800만 시도민이 염원을 모아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부산 지역뿐만 아니라 동남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내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닷새간 39개국 정상과 만나며 막판 지지를 끌어모으는 중입니다. 국제박람회기구 사무실이 있는 프랑스 파리에는 정부와 부산시, 민간기업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가 꾸려져 부산을 알리는 데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표정과 손동작을 함께 사용하는데요. 이렇듯 손짓은 소통을 위한 일상적인 방법인데도 평소에 수어로만 대화하는 사람을 보면 이상하게도 멀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어는 특정한 사람만 사용하는 암호가 아니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식적인 언어입니다. 기자가 간다 해서 수어와 조금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서희동 기자입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언어는 바로 대한민국의 공용어인 한국어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어 말고도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공용어가 또 있다는 사실 혹시 아시나요? 정답은 바로 한국수어입니다. 한국수어는 지난 2016년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되면서 대한민국의 공용어가 됐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한국수어의 주 사용자인 농인들은 일상생활에서 많은 불편함을 겪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장애 여부를 알 수 없어 상점 등의 이용에 애를 먹고 적절한 응대를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TV를 켜도 수어 통역이나 자막이 없는 채널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갑작스런 사고가 발생하면 도움을 받기 힘듭니다. 평일에는 수화 통역사와 함께 동행이 가능하지만 밤이나 또 일요일 같은 경우에 갑자기 아플 때 병원에 가면 통역사가 없습니다. 그때는 많이 불안합니다. 농인들은 일상생활에서 대화가 필요한 모든 부분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스마트폰을 이용해 글로 소통하면 이런 문제가 쉽게 해결되진 않을까요? 아닙니다. 먼저 농인들이 당연히 한글을 알 것이라는 생각은 편견입니다. 이들의 모국어는 한국어가 아닌 수어인데 한국어는 한국 수어와 문법 체계 등이 달라서 농인에게는 일종의 외국어와 같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또 어르신들을 비롯해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 수어는 하나의 독립된 언어입니다. 농인들이 당연히 한글을 알 것이란 생각은 편견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사회적인 이해와 공감이 필요합니다. 외국어를 배우는 것이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처럼 수어에 대한 관심도 농인들의 삶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해줍니다. 헬로, 니하오, 곤니치와. 외국어를 능통하게 사용하지는 못해도 인사말은 많이 알고 있는데요. 수어로도 간단한 인사말 정도는 할 줄 알면 좋지 않을까요? 수어는 양손을 비롯해 표정을 함께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먼저 만날 때나 헤어질 때 안녕의 의미로 쓰이는 수어는 한 손을 반대손으로 가볍게 쓸어내린 뒤 손등이 위로 향하게 쥔 양주먹을 위아래로 가볍게 흔들며 고개를 숙여줍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고맙습니다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손가락을 붙인 채 펼친 한쪽 손등을 같은 모양의 다른 손날로 2번 정도 가볍게 두드립니다. 사랑합니다는 마치 어린아이의 머리를 사랑스럽게 쓰다듬는 듯한 모습입니다. 앞으로 쥔 주먹 위로 다른 쪽 손바닥을 2바퀴 정도 돌립니다. 수어도 나라마다 모두 다릅니다. 세계 어디서나 사랑합니다를 표현하기 위해선 영어로 I와 L, U를 뜻하는 지화 3개를 합친 손 모양을 만들면 됩니다. 9월 23일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수어의 날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수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다른 언어라는 것을 알고 농인들의 말과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함께 사는 사회로 조금 더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가 간다, 서희동입니다. 추석 성수품을 불법 취급한 업체 10곳이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에 적발됐습니다. 부산시 특사경에 따르면 적발된 A 업체는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인증을 받지 않은 훈제 족발과 훈제 삼겹살에 인증 표시를 부착해 급식소, 식당 등의 납품마다 적발됐습니다. 이 업체는 최근 2개월간 불법 행위로 2억 7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지역 명소에 위치한 비중형 식당은 미국산 냉동 쇠고기를 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했고 위생 상태가 불량한 작업장에서 몰래 냉동 닭을 절단해 닭강정 업소 등에 불법 납품한 업체도 적발했습니다. 또 고춧가루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반찬 가게와 냉장 식육을 냉동실에 보관해 보관 기준을 위반한 업소 등도 적발됐습니다. 부산시 특사경은 이번 수사로 적발된 업소 10곳 중 9곳의 영업자를 형사 입건 조치하고 과태료 등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대법원이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21일 대법원 1부는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고 10년간 신상을 공개하고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습니다.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이모 씨는 지난해 5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모 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의 항소심 과정에서 증거를 추가로 찾아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